예산은 이미 이제 통과가 된 것 같고, PC가 뭐 1.5면 뭐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예. 그리고 이제 3월 초에 최종 결정이 된다 이런 거지. 예. 그래서 이걸 결정이 되면 이제 도로 사업이 이제 추진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38번 국도는 뭐 상당한 정체 현상을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우회 도로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우리 시도 이제 방침에 38번 국도의 우회 도로는 사실상 5선까지만 이제 확장을 하고 나머지 우회 도로를 돌려서 안중 쪽, 호승 쪽으로 가는 도로에는 사실 우회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없고, 이제 그래서 2와 3기관 도로가 절대적으로 개설이 필요한 거죠. 특히 우리 시 이제 북부 지역에서 이제 서부 지역으로 가는, 항이 됐든 뭐 그쪽으로 가는 노선은 유일하게 38번 국도를 타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북부 지역에서는 반드시 고덕에서 나오든 뭐 어디서 나오든 38번 국도를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밀리잖아요. 2와 3기관 도로가 뚫리면 북부 지역에서 굳이 38번 국도를 타고 올 일이 없어요. 바로 청북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이 2와 3기관 도로를 타고 가면 평택항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청북 택지 같은 경우도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38번 국도가 밀리니까 이제 농로를 타고 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영농철에 뭐 농민들하고 이제 마찰도 자주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도로의 이제 이 필요성은 너무나 이제 좀 필요한 건데, 약속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50%를 도비로 이제 채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아직도 도에서 예산을 제때 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정말 그 기러기 한 100년 될 것 같아서요. 우선 이 예산이 이제 확보가 되면 먼저 좀 추진해야 될 때가 청북 택지지구에서부터 홍원 교차로까지 먼저 뚫어줘야 나머지 구간은 그래도 도로 폭이 좀 좁지만 도로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청북 택지에서 홍원 교차로까지는 아예 도로가 없는 상태라 이 도로를 빠르게 좀 개설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예관과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는 아까 이제 우리 권영하 위원장 이제 질문을 하시던데, 이것이 사실 논란이 있는 것은 뭐 근본적으로 소리터 평택호 쪽으로 가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기존에 이제 팽성에 있는 전수관을, 평택민의 전수관을 헐어내고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정확하게 평택시가 입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진행시켜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평국리인가? 평국리. 네, 거기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존 농악 그 단원들이나 전수자들님께 이제 주도 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그 전수교육관 소리터를 가는 것은 평국리를 없애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평국리는 기존대로 활용토록 하고, 우리 소리터에는 그 일부 프로그램을 먹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농악에서는 소리터 자체로 가는 것을 그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수교육관을 해야 된다면 평국리나 또는 내리 우리 관광지 쪽만 고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지속적으로 더 말씀을 더 드려볼 기회로 이렇게 결국은 뭐 이제 평택농악이 이제 그 소리터 평택호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는 것도 그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뭐 입장이 또 이러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그 내리공원을 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도 또 그 나름대로의 뭐 이유가 있으면 반대하는 건데, 시간이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100% 어느 쪽이든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하면 일정하게 좀 대안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늦어질수록 사실상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공모를 해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공모 절차를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위치가 정해지고 이런 게 정해져야 공모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우선적으로 있잖아요. 지금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체부랑 이제 경기도랑 같이 협의할 기회를 지금 추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예. 있도록 한쪽에 반대한다고 무조건 뭐 이게 무슨 소리냐 할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예. 잘 담아서 예. 뭔가 좀 잘 조율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제 권영화 위원장님 말씀하시던데 이 지역문화재,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가 뭐 다 이제 말씀하신 건 빼고 실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서는 3조 지역문화진흥법 3조 기본원칙에 따라서는 원래 이게 차등을 두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이 문화 격차 해소, 지역 문화 타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국가문화재와 도문화재의 차이를 두어서 이제 그 갭을 우리시가 이제 적용시켜 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단원의 숫자라든지 또 이 전승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었고 이제 모든 분야에 이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지난 12월 달에 이제 아까 권영화 위원장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취지에서의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 법도 이제 개정되고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은 시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 저희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사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수도사가 지난번에 이제 시의회에서 최종 이제 마무리를 이제 줬죠. 예. 그런데 당초에 이 수도사에 이 체험관을 할 때에 그쪽에 이제 건의됐던 사항이 있어요. 도로가 이제 좁기 때문에 도로를 진입하기가 어렵고 일단 뭐 거기에 수도사에 오는 관광객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도사에 체험관을 이제 찾아오는 뭐 다양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의 시민도 있을 테고 다른 이제 시도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외국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원효대사에 대한 것을 놓고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좁고 그리고 오면 사실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그래서 시가 지난번에 이제 대안으로 얘기했던 것은 국유지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진입로를 좀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사실상 그 지역을 이제 이렇게 뭐 가보셨으니까 말로 설명해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 지역이 정확히 원정 7리 아닙니까? 예. 원정 7리와 원정 6리를 진입하는 것은 그 큰 도로에서 한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정 6리 입구에서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이제 다시 또 가변도로가 있어요. 거기 가면 저녁이나 낮이나 뭐 계속 대형차들이 이제 차량을 대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한 차선만 남아서 그것을 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도로에 원정 7리 앞에서 나가는 도로에 신호를 줘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 독작반대로 두를 이유가 없이 그 진입로 확장하고 주차장 만들 때에 그 주 도로 그 제가 몇 번 도로인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내길이에서 조암 가는 도로 그 도로를 원정 7리 앞에서 두르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에 신호를 이제 줘서 좌우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이쪽에 뭐 차량이 대서 막히고 이런 문제를 아주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해당 부서하고 좀 같이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신호체계 검토례를 저희가 네. 관련 부서 그래서 그냥 해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참에 그 수도사 문제와 관련해서 도로도 확장하고 뭐 주차장도 뭐 있다고 하니까 이때 그런 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난번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주차장하고 도로 주차장이 현재 그게 먼저 뭐 얼핏 얘기하기로 뭐 50억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예, 주차장이 이제 그 국유지 그쪽에 약 5천여 평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천 평 정도를 네. 저희가 주차장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제가 그 정문 스님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은 조계종에서도 같이 국고를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에 지금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 원정 7리나 6리가 원래 이주민들이 사실상 그 마을을 형성하고 살던 거라 예. 예전에 오래됐을 때 했던 거라 이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예, 좁죠. 예. 그리고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예.
그 도로를 어떻게 이제 이 우회를 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좀 확장이 필요하다. 예,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 주차장 문제고요. 같이 저기 병합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5쪽에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예술 추진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하는 테마별 축제 추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원평나루 억새 축제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고 락 페스티벌, 가정 캠핑, 스마트 영상제, 평택구 풍어제 물빛 축제. 그래서 풍어제 물빛 축제도 이제 예산이 이제 좀 상향됐고 우리 저 과장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는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풍어 지금 락 페스티벌이 제일 많이 왔었고요. 작년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사실 풍어지게 물빛 축제가 준비가 상당히 됐었는데 일기 관계로 날이 안 좋았죠. 그래서 조금 들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풍어지게 물빛 축제가 제일 많은 인원이 우리 방문객이 오실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사실 평택구 풍어제 물빛 축제가 그 불꽃놀이 때문에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호응을 하고 있고 이런데 실제 접근성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오면 뭐 대성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인원이 이제 오는 곳으로 특히 이 락 페스티벌은 이제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저는 이제 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다른 거는 다 예산이 이제 이렇게 증액해서 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락 페스티벌은 사실 이렇게 정체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 예산이 확정돼서 끝났지만 가능하면 뭐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이틀 정도의 시간이지만 이제 관심 갖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게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게 축제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대표 축제를 발굴하고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축제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찾고 시민들이 좀 기대하고 있는 축제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1억 2천이죠. 1억 2천입니다. 예, 이것도 사실 조금 올르긴 올랐어요. 예,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께서 이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제일 성원리에 끝난 축제가 락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이제 지금 도비와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4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특정 사업만 우리가 예산을 더 올려줄 수가 없어가지고 저 증액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만은 이게 4개 사업 중에서 우리 2, 4업만 예산을 더 증액시키기가 상대성이 아니 그런데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 감정을 좀 빼야 되는데 한 가지 아까 우리가 박한호 의원님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지영희 선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께서도 어느 정도 가든지 지영희 선생에 대한 이 유해를 뭐 이렇게 평택으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치 뭐 지영희 선생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우호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뭔가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정성을 받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그 내기초등학교의 지영희 선생에 대한 것을 이렇게 뭐 좀 전승시키고자 한동안 이제 지원했던 게 있어요. 그 끝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비로 지원하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시가 국비로 지원하다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 시가 뭔가 전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국비를 못 받아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국비가 종료되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다 접어놓고 뒤에서는 뭐래니 이런 것들이 진정성이 와닿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기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저희가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라는 것은 국비가 내려왔을 때 국비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국비가 안 내려오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을 그 후속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시가 의지를 가지고 뭘 한다고 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건 뭐 그냥 안 좋습니까? 끝나버리고 그래고는 뭐 뭘 한다 하면은 앞에 것도 안 되는데 그 뒤에는 뭘 한다는 건지 저도 잘 헷갈려요. 저도 뭐 그쪽에 이게 지영희 선생은 뭐 지역위원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분이 그쪽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쪽에 뭘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지역 쪽으로 보면 제가 이제 가까이 있는 건데 이제 시가 뭔가 좀 제대로 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저 평택구 예술관의 그 2층에 옥상에는 그 어떻게? 저희가 그 지금 설계 다 끝났고요. 바로 날씨가 좀 풀리면 저희가 공사 그 추진. 설계된 거지만 별도로 한번 좀, 그렇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예.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하루 들어오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전 2015년도에 그 일일 5천 한 500건 정도 됐고요. 네. 2016년도는 6,650건 정도 됐습니다. 글을 쓰는 분들이 네, 하루 접속자가 접속자가 네. 그 중에 이제 글을 남기는 분들은 얼마 됩니까? 5만 개 아니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글을 남기는 분들이 이제 상당수 있을 거잖아요. 예예. 네. 그러면 그 글을 남길 때에 좋은 얘기만 쓰지는 않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민원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에서 이제 이래저래 행정하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도 있고 예. 또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뭐 재산권에 뭐 손해를 봤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죠? 그건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 해당 부서가 그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해요? 우리가 통합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난이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난이 별도로 다 되어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이제 뭐 시장에게 한마디 뭐 이런 식으로 자유적으로 글을 쓰는 데에는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지 네, 않나요? 민원실에서 이제 통합으로 관리를 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냐? 부서로 재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관리하죠? 민원실에? 민원 통합 접수하는 분이 하는데 누구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이제 소통 반날 얘기하지만 소통이라는 건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롭게 글을 올려서 그것을 좀 듣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예. 또 때로는 뭐 익명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걸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면 그건 도대체 뭐야? 민원실은 누가 해요 이걸? 이게 제대로 되려면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해당 부서로 이제 연기해주고 예. 그리고 또 답을 받아서 그 시민에게 다시 또 이제 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그렇게 누가 하는 되어 거예요? 있습니다. 이 민원실에서 이제 접수를 시켜서 민원실? 민원실이 뭐예요? 종합민원실에 이제 종합민원실에서 그걸 해? 예, 접수 관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실과서 재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거 이렇게 처리한 실적이 있겠네요. 예, 예. 예. 그거 좀 한번 줘봐요. 지난번 저 별정 6급 뽑아가지고 했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별정 6급이 한 거를 문서로 달았더니 문서가 하나도 없대요. 그냥 머리로 했다래더라고 말로.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를 그냥 민원실에서 말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가 언제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이게 문서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있습니다. 이거 이제 있어요? 뭐 시민에게 바란다, 뭐 세월 민원, 각종 민원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처리된 것 좀 내용을 한번 줘.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 우리 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그 중에 시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상당히 중요해요. 네? 지금 이제 시민신문고는 이제 감사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감사관실에 되는 거예요? 시민신문고는 그렇게 하고 시민신문고만 평택시 알린다는 이제 민원 분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가서를 배분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답변을 한 다음에 우편을 하거나 전자기 그러니까 그 처리한 내용이 다 적혀 있을 거라고요. 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신문고하고 다 그건 있을 텐데 그걸 한번 줘봐요. 예, 실적. 뭐 길게 줄 건 없고 지금부터 1년치만 한번 줘보세요. 작년도 3월부터 금년까지만. 문화예술회관 아까 우리 저 박한우 의원님 이제 좋은 이제 지적을 하시던데 서부회관은 사실상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넓은 거죠. 넓기도 하고 좌석이 제일 커요. 예, 그런데 86. 이제 간혹 제가 이제 거긴 많이 가니까 꽉 찰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차는 날이 좀 많은 거죠.
이제 사실상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안중 출장소를 새롭게 이제 짓는 문제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안중 출장소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청사는 문예회관으로 원래 돼 있는 거고 용도가 그거예요. 예. 근데 출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쓴 게 20년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중 출장소가 어느 시점에서 나가는지 모르지만 그 출장소가 빠져나가는 시점에서 문예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게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가서 판단하면 늦으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고민해. 영상정보사업소 뭐 하나씩 다 해결된다고요? 네,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해결해가지고 10개 묶여있는 걸 어떻게 언제 해결해요? 네, 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일단 업무 추진을 만들어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정보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제 위탁되어 있는 거죠. 아, 관제요원들.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처우가 어떻게 돼요? 처우는 작년까지는 최저 임금이었는데요. 올해 그 감사부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더 좋은 조건이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 최저 단가가 아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부렁이 안 넘어가듯 얘기하지 말고 지금 그분들이 하루는 주간 근무를 하고 하루는 야간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에 또 역시 또 근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최저임금에서 몇 프로 정도 올랐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올해 오르는 걸로. 그거 저 어떻게 올랐는지 한번 내역좀 한번 줘보세요. 네, 지금은 없지만 바로 보고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뭐 무한정보 줄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리고 행정에서 사실 최저임금에 적용해서 주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그 지난번에 이게 지침이 떨어져가지고 사실상 각 부서에서 이걸 좀 보완시키고 있는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지난번 그 영상정보사업소가 UCT 이제 종합센터 여기에 사실 시의회에서 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기관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과장님은 그때 그 공부 안 했으니까 이때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전혀 반응을 안 보이다가 시의회에서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그 지침 한 방에 그냥 바로 해결을 하잖아요. 결국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를 예결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냥 되지도 않는 얘기 밀어붙여가면서 하다가 시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콧방귀 끼고 있다가 나중에 되돌려오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 우리 시 공무원들 파견된 거 불법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끄떡없이 하다가 결국 감사에 한 방 맞고 도로 다 원위치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그 시의회에서 그 문제 있다고 제기할 때는 전혀 반응을 안 보였어요. 이제 그렇듯이 시의회에서 괜히 얘기할 때 그냥 괜히 한다고만 하지 말고 사람은 판단해보고 검토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지리하시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저기 팽성 백사에 막걸리 행사 올해도 할 거죠? 예, 할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팽성 백사 주변을 조금 좀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기 전년도 11월 달에 있잖아요. 네. 백사 안에는 다 잔들 새로 식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에, 문 앞에. 문 앞에요. 네. 문 앞에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는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기 앞에 콘크리트 부분 사유지 쪽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방안 한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과 한번 상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정문 옆에 이쁜데 어떤 개인 네, 사유지가 사유지가 있어갖고 거기가 좁은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면 그 집을 조금 약간 조금 보수를 해주든가 거주를. 그건 좀 사유자사는 볼 수는 어렵고요. 예. 하여튼간에 좀 힘드네요. 모두가 일을 하려면 그냥 법단 나가면서. 근데 거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부인들도 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봐서 거기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쾌적하고 좋아야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느낌을 받아가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행사한다 그래서 어디까지는 행사로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와서 보고 싶다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추억을 남기기가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간 되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의 사유재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더 검토 한번 해보고요. 하여간 그 환경적인 거니까 저희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면 없죠. 뭐 있어요. 사유지를. 그렇지만 이 문화재 바로 입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정리를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해답이 나올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 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 시에서 못하면은 이게 도지정이죠. 예,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럼 이제 도문화재 그 보도 차원에서 한번 그쪽에다가 어떤 제안을 좀 사업 제안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 입구를 좀 어떻게 사든가 그렇게 해서 좀 도협 한번 더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협의를 하셔야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도랑 그리고 이제 팽성에도 향교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거기 문 닫아놓는단 말이에요. 행사가 없을 때는. 예, 예. 근데 거기도 장소 위치가 참 좋아요. 대래 객사보다도 위치가 더 낫거든요. 예. 조금 더 넓고 한가지고.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이렇게 좀 뭔가 거기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좀 어디다가 이렇게 예, 뭐 그 재단하고 협의해서요. 네.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예. 누군가가 거기에 뭐 그 우리 전통 그 교육을 시키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예. 말들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도 그냥 문 닫아놓지 마시고. 저희 그 협의자들의 그 최학수 우리 전교님이고요. 상의해서 프로그램 운영 방안 한번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장소를 외국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문화예술 추진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 지원해 주는 걸로 이제 끝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원해 주는 예술단체가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조금 모색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예술단체, 이제 보조단체라든가 저희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단이 계속 또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몇 분이 하시나요? 두 분이 두 분이? 예, 그러면 이 지원해주는 한테 전부 다 예, 전체 다 가서 하고 그 있어요. 두 항상 분이요? 예, 어떤 분이에요? 민간 시민 평가단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요? 예, 두 분이 계시고 저희가 물론 뭐 저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모든 작년에 뭐 200여 개 행사를 했지만은 저희 시에서 분당 부서에서 뭐 빠짐없이 다 전체 나가거든요. 나가서 모니터링. 그 저기 뭐라 그럴까 점수 매긴 게 있나요? 점수 매기는 게 아니고 네. 그 시민평가단에서는 이제 그날 그 이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잘못했다 이런 달라는 게 의견을 우리한테 평가 의견을 제출하면은 그것도 두 분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 아니 그 예산 시민평가단 운영이 그렇게 저희가 전체 20명으로 이렇게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그 일당 지급하나요?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그 이제 그 단체에 가서 관람을 하고 그리고 그 느낀 걸 갖다가 예, 저희가 써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제출합니까? 예. 네. 그 제출한 거 좀 보여주셔요. 예, 그 전체는 워낙 많으니까 네. 뭐 특정 건 뭐 말씀해 주시면은 특정 건에 대한 다 주셔봐. 뭐 많아봤자 여기 뭐 몇 군데 지원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지금 일반 예술단체 작년도에 보조사업 나간 데가 시운 7군데가 있거든요. 네. 한 몇 군데 저희가 추려서 저희가 왜 몇 군데 주셔요? 다 주세요. 다 드릴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전체를 한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되게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공모사업단체 신청 들어올 때 사업 내용을 반영을 해서 사업비 이제 조정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똑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 사업비가 각각 작년에 시운 6개 단체가 사업비가 각각 틀립니다. 기준을 만들어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 심의 거쳐갖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서 제일 우수한 그 점수를 받은 단체라 그래야 되나? 예. 그런 경우에는 무슨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금액이 저희가 일반 공연은 최대가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뭐 잘 되고 뭐 인원이 많이 오고 내용 좋고 그럼 7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예, 다음 그다음에 주에? 예, 그 내용이 좀 부실해 그러면 좀 금액을 깎고 뭐 이제 치아 얼마? 치아가 300에서 700까지 이렇게 네. 최고 700에서 예. 치아 300이요. 편차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지리아시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지리아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동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속도감 있고 전략적인 시정 운영을 통해 가시적인 시정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은 신성장 전략국 총무부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언합니다.